지금이라도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네. 저희가 기업을 뽑을 때도 투자의 관점이 중요하다. 일단 그 2024년 초부터 좀 화두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밸류업 주식들인데 그렇죠. 앞에서도 뭐 KB금융이 올해 뭐 40몇 % 벌써 올랐다라는 네. 이야기 해주셨습니다만 좀 쉬어가고 있는 흐름들은 보여요. 네네. 물론 이제 뭐 밸류업도 이게 강제성이 없고 그렇죠. 기업들에게 자율성으로 맡겨놓고 하다 보니까 좀 실망을 한 것도 있는데 뭐 물론 뭐 일본처럼 뭐 한 10년 이상을 뭐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밸류업으로 올랐던 주식들은 네네. 지금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접근하는 게 밸류업도 좋으세요?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금융, 은행으로 대표되는 그게 KB나 이런 게 오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BR이 0.4 중반 안 돼요. 아직도 회사가 얘기하는 그런 ROE 측면에 가면은 이게 한 0.5배, 0.6배 근처 갈 수 있다는 게 시장에서의 그 전반적인 컨센서스예요. 근데 문제는 0.5배 가는 속도가 올해 말이냐, 내년 초냐, 이런 내년 후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행 쪽은 제가 봤을 때는 기다림은 가능성이 있는데 은행 쪽의 리스크는 우리나라 경기가 생각보다 뭐 좋아진다 하는데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 아까 밸류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속도가 좀 느릴 수도 있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주가가 안 오르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속도가 가다가 멈추거나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은행 관련된 주식은 대표주는 아직 룸이 좀 있다고 전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동차죠. 자동차요. 이제는 그 기업 밸류업인데 이거는 기업 밸류업을 강제를 하든 안 하든 원래 갖고 있는 플랜이 워낙 뚜렷하게 명확하게 제시가 됐기 때문에 이미 게임이 끝난 것 같아요. 이거는 밸류업 이슈가 아니고 밸류업은 가는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결국은 다시 피크아웃이 뭐죠? 출하량이 유럽이건 미국이건 어떤 출하량이 조금 마켓쇼 경제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조금 둔화될 수 있다. 경기에 관련되기도 하고 각국의 무슨 규제도 있고 견제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환율이 지금 좋잖아요. 예. 엄청 좋은데 환율이 언젠가 금리 인하하면은 아이러니하게도 반대로 갑니다. 올해 말까지는 모든 사람이 1,300 이하로 내려갈 거라 아무도 얘기 안 하네요, 이제는. 네. 예.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내려가면은, 그러면 피크아웃 얘기가 올해는 아니도 내년에 나올 수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까지는 세게 안 나올 것 같아요, 피크아웃이.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입장에서는 자동차는 밸류업을 할 수 있는 스스로의 비전이 명확하고 제시됐고, 피크아웃 논란이 나오기에는 다소 시간이 있어 보이니까 은행보다 조금 나아 보여요. 맨 마지막으로 지주회사? 뭐 많이 얘기했잖아요. 지배구조. 예, 지배구 하는데 이것도 역시 자기 넘버가 있는 회사만 자체 사업의 넘버가 아니면 비전이 있는 회사만 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LS. LS. 근데 SK가 좋았는데 일단 자본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거긴 좀 뭐 자금난도 좀 있다고 하고. 예, 지금 뭐 판다 그러고 SK 뭐 예. 그룹도 있고 또 저 회장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SK는 제외되고 LS는 여전히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서 타이밍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기업 밸류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금투세. 예. 빼놓을 수 없죠. 네, 금투세를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제 여론이 되게 많이 이제 성나 있는데 성나 있는 정치권이 과연 이 좀 분위기를 제대로 읽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근데 원체 또 이제 세법이라는 게 거의 연말에 예산안이랑 같이 통과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내내 시장은 좀 불확실성을 안고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게 좀 제일 걱정스럽죠. 누가 결정하는 거죠? 국회의원이 결정하는 국회죠. 거죠. 예. 지금 여당의 그 정치 얘기는 안 할 수 없는데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죠. 그다음에 야당의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 중요한데 그거는 결정됐다고 해야 되겠죠. 거기 뭐 답은 정해져 있다고 예. 보고. 근데 여당은 그 원내대표가 될 수도 있지만 당대표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원내로 들어온 사람이 당대표가 될 수도 있고 원외로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대표는 원외에서도 가능하죠. 그것도 이슈고 그다음에 지금 야당의 대표가 선거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것도 야당을 건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나 복잡해서 이해가 복잡해서 국민을 제 생각했으면 다른 얘기인데 우리 의료 파업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따위로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컴프로마이즈가 어떻게 되죠. 잠깐 보류라도 하든지. 전쟁 중에도 휴전을 가끔 하는데 네. 이거는 그게 없어. 우리나라 내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는 판인데 야당이 그게 컴프로마이즈가 될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 공식적으로 안 하는데 이거 디스카운트 요인입니다. 그렇죠. 해결될 때까지. 예. 그 제가 2,800에서 2,900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갖고 강조하는 거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예, 금투세.
폐지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시행한다 하더라도 예. 삼성 하이닉스는 근본적으로 가장 덜 영향받을 주식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빼놓고 이거 주식만 확 올라가면은 그래도 이게 2,800에서 2,600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지수는 버티는 것처럼 보이는 차시 보이지만 효과. 만약 그런 그따위 얘기가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가을 겨울 됐을 때는 장 없습니다. 장 없다. 예. 그러니까 아주 잘난 놈만 안 빠지는 정도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장 없다는 표현이 여의도에서 선수들이 쓰는 표현 아닙니까? 시장 재미없을 거다. 아유, 그러게요. 저도 이제 그래서 이게 기업 걱정이에요. 밸류압이 아니고 그게 더 크죠. 그렇죠. 그래서 코스닥 기업들, 중소형주들 가을부터 또 엄청 흔들리게 될 텐데, 네네. 근데 또 상대적으로 보면 대형주들, 네, 그렇죠. 수급이 그나마 괜찮은 기업들은 또 버틸 거고. 그렇죠. 마지막에 또 살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게 안 하진 않으니까 센티멘트를 나빠지지 않게 그거 데드라인은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9월이라 와요. 9월 20일 추석이잖아요. 예. 그때 그 얘기 엄청 나올 겁니다. 그 전에 해결을 해주시지 않으면은 네거티브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예산안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간 뒤에 네. 그것 가지고 원포인트로 이거 하나만 빨리 처리합시다라고 했던 걸 본 게 기억이 언제였어요? 거의 그런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근데 제 바람은 예. 뭐 가을이 됐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빨리 하는 게 금투세부터 폐지를 확정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당 야당이 한쪽에서 큰 것씩을 양보 안 하면은 맞아요. 안 될 가능성을 저는 65% 보고 있고요. 그 지금은 제가 부각시키 안 시키 중요한 게 아닌데 영향을 안 주고 있는데 이제 6, 7, 8, 9 모든 사람이 해피할 때 그때 그게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 뭐 지면상에서도 계속 금투세는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네. 언제 될지는 모르겠고. 그러게 말이에요. 이거 화가 나요. 그게 제일 불안해요. 제일 불안해.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해외 주식 투자 많이들 하고 맞습니다. 계시는데 달라진 게 뭐야? 다른 게 뭐 없잖아. 또 엔비디아도 엄청 많이 사셨고 올해 제일 많이 그렇죠. 샀고. 엔비디아 많이 사가지고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걸 괜찮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돈 그렇죠. 보니까 옛날 같으면 오 달러 강세 되고 뭐 나라 망한다 말이야. 뭔데 그런 거 싹 들어갔잖아. 환율 1,400원 넘어봐라 나는 좋지 막 이러고 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늘어났다니까. 그러기나 말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도 김장렬 본부장님은 미국 주식의 상승 여력보다는 한국 증시의 상승 여력이 더 높아 보인다. 아까 이런 금투세 정치 이거 빼고입니다. 빼고 이런 근데 그런 변수는 거구나.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네네. 그 금리 같은 경우에도 아까 잠깐 좀 언급을 해주시기는 네네. 했습니다만 이게 또 계속 변하잖아요. 그렇죠. 연준 위원들도 뭐 발언이 계속 바뀌고 있고, 근데 지금 시장은 이것도 미워도 15번, 뭐 이렇게 미워도 11번, 뭐 이렇게 야 재밌다. 미워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게 그래도 9월 아니겠어? 그렇지. 이렇게 한 6, 70%의 확률로 9월 금리 인하를 내다보더라고요. 요거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9월인지 11월인지 첫 번째는 우리 지금 7월 가고 있으니까 6월 고용 그다음에 인플레 데이터가 7월 둘째 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게 매우 중요해요. 삼성전자 실적보다 더 중요해요, 사실. 삼성전자 실적 안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사실은 그 다음 주에 있는 CPI 넘버하고 고용 데이터 나오잖아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거의 그게 마지막 데이터인가요? 그러면 아니 9월 8월 달이 FOMC 있는데 전에? 그 7월 달 6월 달 나오면은 이 기울기를 가늠할 수 있어요. 그다음 유가가 올라간 것이 6월 달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맞아요. 유가가 근데 이게 조금 더 올랐죠. 올라간다 보면 이제 카타스트로피 이제 아주 재앙 비슷하게 오는 거니까 재앙은 아니고 아주 이상한 변수가 또 다시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6월가 반영이 된 게 7월에 발표되면은 대충 한 70%는 감이 잡힐 것 같아요. 9월에 할 수 있는지 안 하는지. 그런데 그래서 지금까지 봤을 때는 할 수 있다. 왜? 6월 데이터 나오고 7월 데이터 나오는 8월 초까지 지표들이 내려간다고 보는 게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9월에 할 가능성이 높죠. 만약에 두 번을 확실하지 못한다면은 연준도 네. 두 번을 확실하지 못한다면은 시장이 바라면 두 번이지만 그러면 한 번으로 일단 한 번 해놓고 보자는 심정이라면은 11월보다는 9월이 편하죠. 웬만하면. 그래서 연준도 지금 얘기 나온 게 할 수 있다 그러는데 누구는 9월, 누구는 11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렇죠? 그 사람의 성향마다 다른데 결국은 이제 데이터가 뒷받침이 되면은 웬만하면 9월에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금리 그것까지는 인하가 주가에 반영돼 있습니다. 9월, 11월 혹은 9월, 12월 이렇게 연속적으로 내리는 것보다 차라리 11월이 아니라 9월에 앞서서 내리는 게 차라리 선택적으로는 좋죠. 선택할 룸이 넓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했어요. 근데 가서 11월, 12월에 하느냐 안 하느냐 또 다른 문제예요. 그때 또 연속적인 데이터가 왜냐하면 나오면 지금 데이터 포인트가 작년 하반기에 이게 기저가 있어서 뒤로 갈수록 높게 나올 수가 있어요. 한번.
그러니까 한 번 해놓고도 9월 하고 나서 11월, 12월에 데이터 와이즈는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냥 한 번만 하고 내년으로 결국 넘어갈 수도 그러면 있고. 이제 우리 장이 9월까지 가다가 오히려 그다음부터 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 시장은 9월하고 연말에 한 번 더 그렇죠. 이걸 또 반영을 하고 반응은 있습니다. 그게 한 60, 70%인데 만약 한 번이 그렇게 하면은 3분기 올라갔다가 4분기에 주춤하는 이런 패턴을 갈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거의 저도 진행하면서 지겹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준금리 이야기도 이게 언제까지 얼마나 이 매크로가 또 시장을 지배할 것이냐를 네네. 봐야 되잖아요. 네네. 어떻게 될까요? 일단 9월에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든 안 하든 예, 예. 앞으로 금리의 영향력 예, 아니면 금리 그 전망 자체의 예. 시장 영향력은 예. 어떻게 보세요? 줄어들습니다. 갈수록? 가스로 줄죠. 생각해보세요. 연초에 이제 미국이 지금 아까 16%, 18% 네. 반도체는 30%를 우리는 4%밖에 못 올랐습니다만 연초 시작할 때 금리 인하 몇 번 한다고 그랬어요. 5-6번 한다고 했다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버텼잖아요. 예. 펀더멘트 좋은 주식 버텼잖아요. 아.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한다는 그런 극단적인 행동은 아니면은 속도의 문제지 점점 갈수록 이 임팩트가 작아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네. 미국도 사상 최고가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때문에 아니고 금리를 한 번 하느냐, 두 번 하느냐, 한 번 늦게 하느냐 이런 걸로 인해서 주식 시장의 흐름이 더 임팩트가 있다기보다는 덜 임팩트가 있고 다만 그 상간에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AI건 나발이건 간에. 그러니까 그 주식에 기술적인 저항이 있어요. AI 뭐 고점 논란 이게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보다는 그 AI 고점 논란이 더 큰 문제예요. 그러면 그 AI 고점 논란에 대해서 이게 엔비디아도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 논란은 40배.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주식 분할하기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400달러, 800달러, 네, 네. 1000달러, 1200달러, 뭐 네. 1400달러 이제 지금은 120, 130달러입니다만 이거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이 AI 고점 논란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뷰는 어떠신가요? 8월 20 며칠 날 얘네 실적이 나오죠. 엔비디아. 네. 걔네 5, 6, 7. 5, 6, 7 분기가 8월 며칠 날 나와요. 우리는 보통 다 7월 달에 다 2분기 나오지만 얘네는 이게 달라서 그러니까 회계연도 결산 시점이 다르죠. 네, 다르죠. 그래서 5, 6, 7월 달이 8월 중순 이후에 세제 중에 나올 텐데 그때 성장률이 네. 매출 기준으로 지금 원래 가이던스 준 거 하면 한 110%, 120% 될 거예요. YOY. 매출 성장률. 예. 이게 100% 이하가 나온다? 혹시 그러면 이게 끝입니다. 끝이에요. 예. 주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그렇고 예. 그래서 150% 나온다. 이 가이던스도 훨씬 많이 나왔어. 한 번 더 연장될 것 같은데, 그게 가장 큰 분기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확실한 서프라이즈로 보여줘야 된다. 그렇죠. 근데 애매하게 110 몇 프로 준 가이던스에서 네.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면은 이제 이전 임팩트보다 긍정적인 임팩트는 떨어질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8월, 9월 달에는 AI 그 HBM 논란보다는 아마도 온 디바이스 AI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제대로 한번 체크해보는 초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온 디바이스 PC 그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플러스 네. 애플의 뭐 제품들이 지금 아직 그렇게 많이 안 됐잖아요. 나오긴 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한 8월 말 9월, 8월 9월 넘어갈 때는 좀 체크할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HBM이 엔비디아가 1등, 2등, 3등 하니까 그게 하이라이트를 받죠. 근데 그 임팩트는 110% 성장률 기준으로 90% 나올 리도 없을 것 같고 140%도 아닐 것 같으니까 임팩트가 아주 크진 않아요. 여전히 그때 가더라도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주가가 올라가면 지금 PER이 40배인데 40배 좀 못 믿는데 좀 빠져서 네, 네. 그것이 뭐 그때 계속 올라가서 150 갔다. 그러면 그 넘버 나오기 전까지는 한 50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논란이 나오지. 주가가 안 가서 110불, 100불 나오면은 35배니까 안 비싸네? 근데 올라가고 싶은데 근거가 없어. 그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110달러도 150달러 둘 다 가능한데 150달러로 가서 8월 말에 맞이하면은 위 리스크가 커지는 거고 110달러로 가면은 리스크는 적은데 아무래도 임팩트가 좀 적어지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실질적인 쉬프트는 에너지 쉬프트는 온 디바이스 AI. 그래서 오히려 애플의 아이폰 16을 앞두고 9월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AI 그 휴대폰 그 들어가는 거 네. 그게 이제 아이폰 16에 들어가면 맞는데 아이폰 15에도 들어가거든요. 네. 예. 온 그거 디바이스 판매된 데이터가 6, 7월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죠? 그거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PC까지 나왔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HP도 그렇게 만들고 했는데 그런 데이터가 한 분기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6, 7, 8월 달 나오면은 9월 달 정도 되면은 우리 추석 전에 그때 데이터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 그걸 봐야지 내년도 전망이 보여지거든. 이게 또 지금 주가에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는가도 봐야 되는 거고 앞에서 마이크론 사례를 네. 말씀해 주신 것도 기대치. 시장의 기대치랑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같지만 네. 실제는 보이지 않는 저 높이 있는 기대치는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시간에 의해서 급락한 것처럼 네. 오늘은 그렇게 안 빠질 수도 있지 모르겠는데 네. 본장에서는 혹시 저가 내서 있는데 근데 일단 그런 반응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기대치를 얼마나 안 하면 까탈스러워졌다.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기대치가 높아지면 와, 저 높아진 기대치를 어떻게 충족하지? 무서워하는데 사실은 엔비디아는 지금까지 몇 개 분기 연속해서 기대치를 서프라이즈. 아니 대표님 서프라이즈. 대표님 시작할 때 서프라이즈. 대표님 시작할 때 10만 15만 할 때 기대치가 네. 별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죠. 이대호 대표님 잘생긴 애지만 별거 없어. 한번 들어봐. 이제 50만 명, 100만 명 돼. 아 구독자 수가. 네, 그러면 그분들이 기대치가 엄청 높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네. 거기서 조금만 미스하면은 실망이 크죠. 똑같은 거죠. 엔비디아가 400불. 이거 하기 전에 지금 40불. 지금 3분의 1 가격일 때는 기대치가 낮았으니까 쑥쑥 올라왔지. 근데 이빠이 되는데 요즘 기대치가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저희를 엔비디아랑 비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엔비디아급 아닙니까? 그래서 엔비디아 한 2060의 그래픽 2060. 카드 정도. 예. 예. 아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요거 좀 여쭤보고 싶다. 벌써 시간이 1시간이 넘었네. 네. 하반기에 그래도 좀 기대할 만한 섹터들. 왜냐면 이제 벌써 하반기를 그렇죠. 준비를 해야 맞습니다. 됩니다. 네네. 물론 이제 앞에서도 뭐 여러 가지 편에서 뭐 금투세라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는 또 해야 되니까 네네. 어느 쪽을 조금 더 괜찮게 보세요? 반도체가 핵심인데 반도체 핵심. 전 아까 좀 이따 다크호스 말씀드릴 텐데 이미 다크호스 찾아봤죠. 어느 섹터도 지금은 30% 이상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30%라면 연간 상승률이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비중을 비중. 네. 그러니까 몰빵 칠 거는 별로 없다. 그런 거예요. 어. 그런데 일단 반도체를 빼고 얘기하면은 예. 저는 조선 자동차 화장품 이 순서입니다. 조선 자동차 화장품. 끝에부터 얘기하면 화장품은 9월에 데이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길 것 같아요. 수출 데이터가 약간 성장률이 조금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확률은 9월부터 있을 수 있습니다. 9월에 온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어요.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다크호스라고 하는 거는 저기 숨겨진 히든 카드 아닙니까? 근데 화장품 좋은 건 다 알거든요. 근데 다크호스 빼. 화장품 너무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네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저는 이제 실리콘 2가 네. 실리콘 3, 실리콘 4, 실리콘 5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지금 DRAM처럼 HBM 세대처럼 맞는 말씀이에요. 눈높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부담이에요. 부담인데 네. 화장품은 아직까지 하는 건 두 가지예요. 밸류에이션이 아직은 아주 많이 부담스럽진 않아요. 왜냐면 실적이 그만큼 나와서 아모레 퍼시픽 말고 하면은 대부분 중소잖아요. 몇 조 이하인데 네. 이것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2010년 14년도 우리가 한참 화장품 잘 나갈 때 있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조그만 주식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네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 중국 발로 갔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은 미국 발이죠. 네, 미국이 중국보다 시장이 큽니다. 네, 그렇죠. 근데 대신에 지금 막 시작했기 때문에 페니트레이션이 낮아요. 음. 그게 잠재력이 될 수도 있고 속도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침투요. 예, 속도가 걸릴 수도 예, 있잖아요. 시장 침투. 근데 그 당시에 예전에 했을 때 25배 정도 갔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한 대충 아무래도 빼거나 한 15배, 16배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룸이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가 차트 보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 그치, 이게 무서워서 못 올라탈 것 같은데. 엔비디아 저기 하기 전에 지금 1,300불인데 예. 800불 때부터 엄청 주가가 올라 있었는데 맞아요. 넘버가 나오니까 지금 1,200까지 온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화장품도 꼭대기는 아니고 그 정도 아직 조금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드는데 밸류에이션이 비싸질 않다. 넘버가 나오니까. 근데 그 넘버가 한 분기 더 나오고 나면은 아마 9월 달 제가 말씀드리는 게 3분기, 4분기 넘어가잖아요. 네. 3분기, 4분기 넘어가잖아요. 근데 3분기 실적에 대한 거는 사람들이 막 에너스 얘기하니까 다음 달이면 다 대충 나올 거라고 7월 말 정도에. 그리고 먼틀리 매월 수출 데이터 나오잖아요. 그것도 네, 네, 10일 간격으로. 네. 그러니까 체크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계산을 해보면은 그렇죠. 한 9월 정도부터는 작년 9월이나 이런 거부터 숫자가 성장률이 좀 둔화될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뭔가 그 전에 보여주면 달라지죠. 그게 뭔가 이상하게 보여주면은 갑자기 밸류에이션이 17배였다 하더라도 20배 안 갔다 하더라도 고점 논란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능성을 열어놓되 아직은 이만한 주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크호스라기보다는 반도체 말고 중에 괜찮다. 그냥 계속 달리는 말이네요. 다크호스는 아니고 달리는 말. 그 다크호스 중에 또 하나 자동차는 아까 말씀 많이 했으니까 네, 넘어가고 자동차. 그다음에 조선은 조선. 제가 좋아합니다. 반도체보다도 지금 더 좋아요.
일단 과거에 저가로 수주했던 것보다는 제대로 수주한 가격, 이 고가라는데 그게 2, 4분기부터 실적부터 반영이 돼요. 아, 이제 고가 수주 한 게 이제 실적에 네, 반영이 제대로. 된다. 네. 그러니까 사실 네, 조선주도 수주가 급증하기 시작해서 도크가 꽉 찬 데만에 한 것도 거의 2년 다 됐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실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좋을 거예요. 근데 물론 실적이 좋은 반영에 주가 올랐죠. 네. 그런데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요. 무슨 방사로 한다, 수주. MR로 한다 계속 나오니까 그런 모멘텀을 봤을 때는 근데 이건 중간에 가다가 쉴 수도 있어요. 한 3개월 쉴 수도 있거든요. 어느 네. 순간에 좀 긴 시계열로 본다면은 한 2년을 투자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못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제가 공부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설레발 안 치기 위해서 다음번에 나올 때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만 현존에서 그렇습니다. 실제 다코스는 뭐냐? 2차 전지죠. 아까 초반에 열심히 얘기한 예. 일단 잠깐만요. 네. 조선 이야기를 하고 2차전지로 넘어갈게요. 네. 조선은 근데 물론 이제 긴 시계열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초쯤이었나요? 막 고점 대비 뭐 한 30% 이상 빠져가지고 큰 조정을 받고 막 이랬었던 적도 있거든요. 있었죠. 그래서 뭔가 과거에 수주 많이 해놓은 게 실적으로는 잘 찍히겠지만 더 이상의 수준은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랬었기도 했고. 근데 수주가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2분기부터 좋아진다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한 달 전부터 좀 본격화 됐는데 네네네. 그 전에 주가 빠졌던 거는 그래 2분기나 3분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수주는 작년에 워낙 많이 해서 한 20-30% 주니까 네. 수주는 별거 아니잖아. 예. 이렇게 그게 드라이빙 포스인데 크게 보니까 수주가 잘 나와요.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기다렸는데 실적이 나와. 근데 다른 거 실적 나오는데 대비했을 때 주가 안 갔어. 그러니까 오르륵 붙으니까 요즘 주가가 좋은 거죠. 오르륵 붙었나요? 네, 오르륵 붙었어요. 물론 조선주가 되게 가볍게 붙었네요. 그렇죠. 근데 네. 조선주도 종목보다 좀 다르긴 한데 현대포조선, 삼성중공업, 뭐 현대, 뭐 조선해양, 해양조선, 그 다음에 뭐 하나오션은 애매한데 하여튼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조선 전문가한테 물어보시고 흐름적으로는 그렇게 바뀐 것이 이제 한 달 전부터인데 이렇게 바뀌고 나서 이게 뭐 한두 달 만에 꺾일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한두 분기는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최소. 요거는 이제 섹터 측면으로 네. 보시는 거니까 네. 이게 조선주도 사실 이제 그 회사별로 네, 또 네. 천차만별이어가지고 그렇죠. 모르면 그냥 또 ETF도 네.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요즘에는 2차 전지가 다크호스라고 말씀해 주신 네. 거는 네. 아까 그 말씀해 주셨던 뭐 GM의 투자라든지 갑자기 GM이 갑자기 예. 판매가 잘 돼. 저가 제품 내는데 네. 2만 달러는 아니고 3만 불대 저가라고 할 수 없지만 테슬라보다는 낮은 가격이잖아요. 걔네 입장에서 그 제품이 나왔으니까 판매가 지금 월 한 6-7천 대 8천 대 안 되는데 갑자기 2만 대 팔렸어. 소식이. 그럼 사람들이 다 깨거든요. 그러면 주식을 많이 안 갖고 있는데 그게 업사이드에서 그걸 갖고 수 있죠. 다크호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그 진짜 걱정하는 이게 사람도 있죠. 요즘에 주변에 네네. 2차 전지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왜 안 그러시겠어요? 정말 많은데 그 사람들이 또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네.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 뭐 반도체 날아가고 있는데, 근데 제가 거기서 잘못 이야기를 그치, 했다가 어렵죠. 그거 누가 지금이라도 팔라고 했다가 나중에 모르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안타까운데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친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개인이 아닌데 누가 그렇게 얘기해? 그렇게 누가 보여주나? 그죠. 그건 아무리 답을 할수 친한 없어. 친구라고 했다가 괜히 의상해요. 그치. 친구지가도 이상한데 어떻게 예.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예. 아무도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친하면 와서 만날 수 있어요. 음. 근데 저는 성격이 그래서 얘기해주지. 한 달 전에 얘기했으면 저는 얘기했을 거예요. 팔고 네. 다 팔지 않은 거 애매하면은 한 반 팔고 제가 누가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손절라인 20% 30% 넘어갔잖아요. 네네네. 무조건 파세요. 반. 어. 반은 미련 갖고 있고 그건 본인 몫이고 팔아가지고 급하지 않게 공부 제대로 해갖고 다른 거 올라타라고 그러면 돼요. 결단을 못 내리면 소용없어요. 근데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아까 2차 전지 다크호스일 수도 있는데 그게 2개월 뒤에 올 수도 있고 6개월 뒤에 올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얘기 못하지. 근데 다크호스라고 얘기할 뿐이지. 근데 눈앞에 당장 달려가는 말이 보이고 다크호스는 저 뒤에서 언제 출발할지 모르고 그래서 화장품도 언제 있고 출발하니 자동차도 있고 조선도 있고 뭐 그런데 그거 가겠냐고 소리. 근데 이렇게 다 안 가면은 나중에 갑자기 잘 팔렸어 GM의 그 제품이 그 신제품이 그럼 괜찮은 거지. 근데 아까 따다 이제 하다 말았는데 그 폭스바겐이 그 뭐였지? 폭스바겐이요? 어저께 내가 뭐였죠? ID 시리즈? 리비안. 리비안 투자. 네. 그거는 한국 주식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폭스바겐과 리비안 사이의 그렇지. 일일 뿐. 폭스바겐이 리비안 갖고 있는 그 픽업 트럭인가 SUV 그게 라인이 폭스바겐 조금 약하대요. 네. 그거를 받고 리비안은 소프트웨어적인 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자동차를 가는데 얘네 플랫폼 폭스바겐 그거를 심어
이런 시너지를 위해서 조인트 벤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워크 하나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그게 뭐 시장에 어떤 영향을 근절될 수 있지만 1, 2년 뒤고 한국의 IT 관련된 주식에 관련 없어요. 근데 어저께 올라간 거는 오늘 뭐는데 SDI가 리비안이 SDI 고객 중에 하나거든요. 아, 네네 배터리. 그러면 SDI 공급하는 밑에 있는 회사들도 가는 건데 단기적으로 관계 없다니까. 오히려 리비안이 단기적으로 1분기 실적이 안 좋고 2분기도 판매가 부진해서요. SDI에 영향을 미치는 단기적인 건 오히려 안 좋다고요. 심리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거 어저께 막 조그만 거 짜들어가면은 나중에 다시 다 통해놔요. 그걸 알고 하셔야지. 그거는 이제 폭스바겐의 어떤 트럭 라인을 더 확대하기 위한 거고 교환하고 시너지하기 위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는 걔네 주가 올라간 거지. 리비안 죽을래다가 살아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전반적인 전기차 시장의 확대로 이어지기에는 아직은 될 수도 그거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아닌 거죠. 이게 뭐 1분기, 2분기, 3분기 내년까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크호스지만 저기 어두운 곳에 계속 있을 수 있는.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흥분해서 어저께 오늘 사면은 그건 아니야. 그거는 이제 단기 이벤트로만 네네. 봐야 된다. 와 오늘 김정열 본부장님이 되게 클리어하게 딱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도움 감사합니다.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또 이렇게 열정적으로 댓글 말씀해 주시고. 악플 달면 제가 다 대댓글 달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 화가 나서 제가 타 방송에서 아니 그거를 읽으세요 다? 적당히 하세요. 읽으세요 다? 반말을 한다든지 네. 저 사람 뭐 약간 욕하는 거는 제가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는 저희는 좀 여기 클린해요. 달라서 클린해요. 네, 다른 그리고 저희는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 콘텐츠에 대한 반박이나 비판적인 의견 이런 건 그럼 완전 좋지. 웰컴. 웰컴이지. 웰컴인데 그 출연자에 대한 인격 모독이라든지 욕설 쓰는 분은 무조건 차단입니다. 단 한 번만 욕을 써도 나는 그 사람하고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이거예요. 저희. 오늘은 별로 안 했는데 예. 영어 쓴다고 예. 그렇게 혼나요 제가. 아니 영어. 근데 그건 이제 애널리스트로 막 계속 글도 그렇게 사람들이 쓰셨었고 모르잖아요. 하니까. 예. 좀 서운해. 아니 근데 또 저기 우리 김장렬 본부장님의 발음은 구수해서 좋습니다. 구수해서. 예. 앞으로 위스퍼 넘버를 안 할 것이고 쑥닥 넘버를 하기로 했어요. 쑥닥. 그게 더 어려운데. 우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이신 김장렬 본부장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을 사모으면 좋을까요? 지금이라도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투자자는 투자자다워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기업을 뽑을 때에도 투자의 관점이 중요하다. 일단 투자 공부에 드는 시간을 확실히 단축해드립니다.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